경찰 패싱인가? 충북도의 재량권인가? 충북도가 일방적으로 입법 예고를 했다. 그거는 재량권 남용이죠.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한 거죠. 아니 협의를 해왔다. 번복이 안 되고 안 사협이 되고. 안 되니까 저는 본인들의 의견대로 입법 예고를 했다는 거고 사무를 개정할 경우에 청장의 의견을 지사는 들어야 한다, 들을 수 있다. 하부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의무조항으로 만든다는 거는 지방자치 본질에 어긋난다는 거.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는 게 맞죠. 들어야 한다가 이 의견대로 따라야 한다는 아니거든요. 들어야 한다는 말은 따라야 한다. 기속력의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도는 반발하는 것이고 의견 제시 안 내고 가만히 있어. 네. 시간만 보내. 네. 그럼 못하는 거잖아요. 들을 수 있다라 그러면요. 이제 자율 규정이잖아요. 안 들을 수 있는 흔들으면요. 거니까. 단순한 문구 문제 같지만은 자치경찰의 미래까지도 걸린 문제. 협상이 됐네요. 네. 협상이 됐어. 그러면 이런 이렇게 걸 하면 되는 제시했었죠. 거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최용현 변호사님, 신용환 교수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 저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뭐가 바뀌는 건지, 이거 왜 하는 건지. 자취? 자치면 자치. 7월이면 이게 이제 시행이 될 건데요. 이를 앞두고 충청북도에서 관련 조례안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충청북도와 경찰청 측의 입장이 뭔가 좀 잘 맞지가 않습니다.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데 뭐가 쟁점인지 그리고 이 쟁점의 도와 경찰 측의 입장은 또 무엇인지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이렇게 가겠습니다. 경찰 패싱인가? 충북도의 재량권인가? 입니다. 지방경찰제 얘기는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시민들이요, 국민들이 이거 왜 하는 건지 또 기존에 하고 뭐가 다른 건지 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도입 취지까지 좀 곁들여서 변호사님께서 좀 정리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제, 흔히 지방경찰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부터 70여 년간 중앙경찰제, 국가경찰제도를 시행해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하에 치안 업무를 수행하는 거였는데 이게 이전 외국은 자치경찰제라고 해서 지방정부,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책임과 권능으로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거 있거든요. 특히 예. 이제 미국과 유럽 선진국이나 일본도 그렇게 하는데 예. 우리나라 1990년대 초반에 지방자치제가 도입됐잖아요. 예. 그때부터 지방자치제 도입 취지에 맞게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는 논의는 계속 있어 왔는데 예. 계속 미뤄지다가 제주도만 일부 시행이 됐었어요. 예. 그러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는 거죠. 그 취지는 근본적으로 내용을 본다면 네. 우선 각 시도에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토록 해서 이것을 근간으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데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 그러니까 본부장은 도 단위 수준이고 예. 대장은 시군 단위 수준인데 이것을 지자체에서 임명토록 하고 예. 국가경찰 향후에 2, 3년 내에 국가경찰의 30% 정도를 자치경찰로 전환한다는 거죠. 이것을 위한 법령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조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 이 과정에서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저 오늘 방송한다고 제가 이제 네, 네. 시청자분들한테 미리 좀 예고를 했더니 서원구에 사시는 40대 주부가 하나를 물어봤어요. 아니 소방은 지방 소방을 하다가 갑자기 네, 국가직으로 바꾼다 그러더니 이거는 왜 네, 다시 이 경찰은 하는 거냐고 그래서 묻던데 왜 그걸 하는 좀 설명을 드려야 구조를 설명을 드려야 쉽게 우리 지역민들이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충북경찰청 산하에 옛날에는 이제 충북지방경찰청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자치경찰 제도를 만들면서 이제 충북지방자가 빠지고 경찰청. 충북경찰청 바로. 산하에 예. 이 국가, 그러니까 외사라든지 대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국가경찰이 있는 거예요. 국가경찰이 있고 예, 그건 이제 중앙의 경찰청장님 그 지휘를 받는 거죠. 예. 그다음에 수사, 각종 이제 범죄, 경제범죄라든지 어떤 공직에 대한 그런 조사라든지 이런 거 하는 수사 기능 있잖아요. 그럼 수사 경찰이 있는 거예요. 있고.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 수사 경찰. 예. 그다음에 자치경찰이 있는 거예요. 우리 생활 각종 생활 치안들 있잖아요. 그럼 여성, 청소년, 생활 방범 이런 거 있잖아요. 충북 경찰청 내에 중앙경찰, 그렇죠. 지방 수사경찰, 지방 자치경찰 다 그렇죠. 묶여 있는 거예요. 세 가지 파트가 있는 거죠. 크게 보면. 예. 그럼 지금 우리가 논하는 거는 이 세 번째 자치경찰. 그래서 거기 자치경찰위원회도 만들고 조례도 만들고 하면서 하는 요 세 번째 겁니다. 그러면 지방 경찰이 생기면 종전과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지금 단적으로요. 미국에
어린이날이나 이런 때 경찰분들이 선물 가지고 집집마다 가고 방문하고 하죠. 이런 거 예. 있어요. 예, 막. 그러니까 우리 생활 치안뿐만 아니라 생활에 대한 각종 주민 편의 이런 걸 보조하는 역할까지를 광범위하게 하거든요. 자치경찰은. 대표적으로 축제 많잖아요.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하지만 그렇죠. 봄 돼서 이제 막 갖고 축제 이런 거 할 때 그 생활 치안 이런 것들을 항상 담당하게 되는 거죠. 꽃놀이 같이 하는 게 자체가 사실은 일반 시민들의 와닿는 거, 피부로 와닿는 건 전혀 달라지는 게 사실 없어요. 없어요. 다만 이게 체계 정합성이라고 그럴까? 이 지방자치제도가 헌법에 규정돼 있고 실시가 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경찰 권력도 중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치, 지방자치처럼 이 맞춰야 된다. 체계 정합성이 맞춰야 된다는 요구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시민들한테 현실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요, 저도. 뭐 이 본질과 좀 다른 얘기지만 가장 그 중에 이제 꽃은 결국 인사 문제거든요. 지금도 보면 중앙경찰위원회가 있거든요. 현재 네. 지금까지 이제 국가경찰로 했을 때, 중앙경찰로 했을 때 결국은 이제 총경 이상 경무관 막 이렇게 승진할 때 이제 여러 형식을 거치는 거지만 그 위원회 승인을 거쳐서 나간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아마 그 숨겨진 거에 가장 치열한 부분은 인사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쟁점 한번 오늘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이요. 일방적인 입법 예고입니다. 경찰 쪽에서 봤을 때 관련 기관에 사전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충북도가 일방적으로 입법 예고를 했다. 잠시만요. 쟁점 얘기하기 전에 시청자분들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오늘 임의적으로 오늘 충청북도의 입장은 변호사님께서 네. 경찰청 쪽의 입장은 교수님께서 피력을 좀 해주셨으면 짰대요,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일방적인 입법 예고인데요. 이 출발을 누구부터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 먼저 예. 문제 발단은 이제 경찰청이 마련한 이제 표준안 조례안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령에 따라 이제 각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자치경찰 예. 관련된 이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경찰청이 표준 조례안을 만들었어요. 예. 그 조항 중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2조 그 표준 조례안 이걸 이제 표준으로다가 각 지자체가 맞게 자신들에 맞게 이제 만들어라 조례를 이렇게 이제 표준 조례안을 경찰청에서 내보낸 건데 예. 이 조례안 2조 2항에 의하면은 자치경찰 사무범위를 개정할 때는 시도지사는 경찰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예.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14조에 의하면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에게 지방 공무원 수준의 복지와 처우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해야 네. 된다. 뭐 이런 네, 네. 취지의 규정이 돼 있는데 예. 이것을 충북도에서는 지방자치의 본질이나 지방재정 건전화 원칙이라는데 이것이 위배된다라고 아하.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표준 조례안대로 하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의 입맛에 맞게 우리의 상황에 맞게 했다고 입법 예고를 그냥 해버렸는데 이게 일방적인 네, 네. 입법 예고였다는 거고. 예, 지금 입법 예고부터 하나하나 네. 저희가 하시죠. 나눠서 논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 행정의 기본 원칙 아마 헌법 교과서에도 많이 나올 텐데 절차적 정당성, 아하. 내용적 정당성, 네. 그다음에 민주적 정당성 이 큰 세 가지를 이제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보는데 예. 절차적 정당성이 위배될 때는 사실상 내용이나 어떤 민주적 정당성, 당위성을 떠나서 대부분 위헌 내지는 이 법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예. 거의 다 이제 그 나중에 가서 부인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자, 2주 동안 협의를 하고 있었어요. 예. 충북도와 경찰청 간에. 예.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협의를 하려고 준비하는데 조례안을 이제 지금 입법 예고를 한 거죠. 일방적으로. 그거는 재량권 남용이죠.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한 거죠. 아니, 결정적으로. 왜 진행 중에 일방적으로 입법 예고를 합니까? 도의 입장은 먼저 근원적으로 의문을 질문을 던지는 게 뭐냐면 경찰청이 마련한 표준 조례안부터 문제가 있다는 거죠. 표준 조례안 그것을 잘못됐다? 각 시도지사나 이렇게 협의를 거쳐서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사실상 경찰청이 일방적으로 제정해서 도에 내려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표준 조례안부터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다른 게 표준 조례안 우리 약관도 보면 표준 약관이 있고 그게 이제 은행이나 뭐 예금한다든지 보험 들을 때 이제 표준 약관을 놓고 개별 계약별로 이제 거기서 보완을 하죠. 하게 되는데 네. 표준 조례안은 경찰청과 사실은 이제 행자부에서 같이 협의해서 나올 부분인데 행자부에서도 일부 불만은 있었다고 해요. 예. 근데 전체적으로는 표준 조례안이 우리 충북에만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전국 표준으로. 여덟 개 시도 다 갔죠. 그럼요. 전국적으로 간 거니까 물론 거기서
지자체의 재량권에 맞게 일부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거 절차적 정당성은 지켜야 된다. 아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도의 입장을 좀 다시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아까 표준조례안 절차 자체에도 문제도 있지만은 도의 입장은 균 교수님도 말씀드렸듯이 경찰청과 2주간 협의를 했어요. 결국 협의가 안 되니까 도는 본인들의 기존 의견대로 입법 예고를 한 거죠. 그렇기 협의가 때문에 안 되니까 한 거다. 그렇죠. 아니 협의를 해왔다. 해왔다. 충분한 협의를 해왔는데 입장 번복이 안 되고 안 타협이 되고. 안 되니까 도는 본인들의 의견대로 입법 예고를 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입법 예고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입법 예고 과정에서 충분한 경찰도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반박하고 있는 거죠. 이 도의 부분에 입장은.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입법 예고하고 그 기간에 4월 9일까지 수많은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지만 예. 첫 번째로 예고한 것에서 제가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민들 중에 이 내용을 알고 여기 의견 개진할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아하. 각각의 입장별로 도는 도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입장만 있을 뿐이지 예. 일반 시민들이 과연 이걸 내용을 알고 의견 개진할 시민사회단체 어떤 전문성 있는 몇 명 빼놓고 과연 일반 시민 누가 있겠냐고요. 대부분 입법 예고한 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말씀하신 거는 의견 수렴은 형식적인 거다. 형식일 수 있죠, 사실상. 아, 그럼 또 하나는 지금 예. 밀어붙인 거에서 사실은 이게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의회, 시의회, 각 의회의 전권이 부여되는 건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갑으로 보면 굳이 갑을 관계로 보면 도의회가 갑이죠. 그럼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지사님도 민주당, 도의회도 절대 다수가 5명 빼고는 전부 민주당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갑의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더 넓은 재량으로 더 인내심을 갖고 끌어안고 토론하는 그 자세를 보였어야죠. 그러나 도에서는 경찰청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그동안 2주 동안 열심히 의견 수렴을 여쭤봤다고 또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결국 타협이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조치를 기존의 본인들의 의견대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일방적 입법 예고다라는 쟁점이 부딪힌 거고 네, 그렇죠. 지금 입법 예고는 된 상태고 4월 7일인가 9일까지 그러니까 이 방송이 나갈 즈음 되면은 의견 수렴 절차 기간이 끝나버리는 네. 상황이 끝나고 되네요. 좀 네. 조례 규칙 심사위를 거쳐서 상임위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겠죠. 아, 일단 화살은 지금 쏘아졌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쟁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쟁점. 이거 좀 어려운데요. 이게 지방자치경찰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지고 사무를 개정할 경우에 청장의 의견을 지사는 들어야 한다, 들을 수 있다. 그렇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또 쟁점이 붙었어요. 네, 네. 아까 뭐 신 교수님도 그 얼핏 비슷하게 말씀하셨지만은 그 경찰 업무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보안 경찰, 행정 경찰이라고도 하는데 행정 경찰이 있고 수사 경찰, 사법 경찰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우리가 음주 단속을 하거나 뭐 시민 계도를 하거나 시위 현장에서 네, 이렇게 네, 관리를 하는 거는 요건 행정 경찰, 보안 경찰이라고 그러고 예. 범죄자를 조사하거나 검거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예. 사법경찰, 사법경찰. 수사경찰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치경찰이라면 요 앞부분, 행정경찰. 행정경찰 부분을 자치단체한테 맡긴다는 거거든요. 아. 요 이제 이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만약 음주 단속을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사무 범위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잖아요. 예, 예. 자치단체별로 예. 이럴 때마다 이것을 늘리고 줄이고 할 때마다 지방 경찰청장이 있잖아요. 예. 요 분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지도지사는 네. 요렇게 이전 그 표준안에는 경찰청이 표준안에는. 말하는 표준안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충북도에서는 지방자치 본질에 어긋나는 거다. 어긋난다. 사실은 그 경찰청이나 경찰은 그 자치경찰 제도로 한다면 도지사의 하부기관이잖아요. 예. 하부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의무조항으로 만든다는 거는 지방자치 본질에 어긋난다는 거죠. 강제 수용 안 된다는 거고. 근데 이게 왜 강제 수용이 돼야 한다고? 제가 이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방자치 제도의 근간을 위배한다라고 하는데 본질을 위배한다고 하는데 지방자치의 그래 근간 완벽한 자치 입법권이죠.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자치를 통해서 조례를 만드는 입법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을 의견을 수렴한다 만다가 왜 이게 지방자치의 자치 입법권을 침해하는 건지 여기서 이제 기속력의 문제거든요. 어디까지가 구속이 되는지. 자, 경찰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와 들어야 한다. 예. 그러면 이 들어야 한다가 이 의견대로 따라야 한다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비단 이 지금 자치경찰위원회 이건뿐만 아니라 각종 총리실이나 그 예하 산하 단체들, 산하 기관들,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되고 있는 수많은 기구들에도 보면 거의 다가
의견을 그 해당 전문성 있는 그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가 많아요. 근데 들어야 한다고 그래서 들었어요. 그래요. 듣고 내가 그 의견을 안 따를 수도 있어요. 도지사가. 자치경찰위원장이 안 따를 수도 들어야 있어요. 한다가 그렇죠. 강제적으로 이행까지 가는 건 아니다. 아, 그럼요. 그건 기속력이 범위가 어디까지 가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인데 그 자체를 아예 들을 수 있다라 그러면요. 이제 자율 규정이잖아요. 예. 그러면 의견조차도 안 들을 수 안 있는 들으면요. 거니까. 대표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꽃 축제를 하는데 네. 지금 갑자기 중대범 LH 뭐 이런 게 생겨서 막 수사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막 어떤 조사나 뭐를 할 부분이 많아졌어요. 네. 근데 갑자기 꽃 축제 이거 저 사전적으로 예방 차원 뭐 이런 걸로 하라고 막 됐어요. 네. 일반 시민들은 이런 쪽에 더 관심이 있어요, 막. 예. 그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안 듣고 했어요. 네. 그랬다가 뻥 대형 사고 터지면요. 뻥 대형 사고 그래서 못 이런 막으면. 부분 때문에 그럼요. 도지사는 지방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는 게 맞죠. 그러나 들은 다음에 이해하는- 최종 결정이야 그 아하. 기속력은 별다른 별개의 논의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교수님도 정확하게 말씀하신 건 맞아요. 예. 이게 들어야 한다라는 부분이 기속력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 의견을 따라야 된다는 표현은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예.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으면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요.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들어야 한다는 말은 따라야 한다. 기속력의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도는 반발하는 것이고 예. 또 하나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면 들어야 한다고 돼 있었을 때 우리가 가장 그 절차적으로 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의견 제시를 요청했어. 예. 절차가 돼 있어. 예. 의견 제시 안 내고 가만히 있어. 네. 시간만 보내. 네. 그럼 못 하는 거잖아요. 아. 들어야 한다라는 그 필수 반드시라는 그 의무 조항을 놓음으로써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해석 논란이거나 절차상의 문제점, 아무 의견 제시 없었을 때 아. 그랬을 때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들을 수 있다라고 도는 고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뭐 보통은 이제 우리 행정기관에서 2주간에 이렇게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2주간 내 의견을 제시하여만 한다. 이런 것들 조례에 다를 수 있는 거니까 실무상 다 풀 수 있다고 보고요. 예.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결국은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를 임의로 도의회에서 어떤 이 조례된 대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임의로 업무 범위를 설정했을 때 예를 들자면 아주 극단적인 예로요. 예. 산불 예방이다. 네. 이런 부분은 어떤 경찰 사무랑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있을 수도 그럼 있고.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 배치한다.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큰 뭐 범죄나 다른 게 있을 수 있는데 네,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결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지금 위원회가 7분이잖아요. 그중에 다 이 경찰 사무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아닐 수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렇게 저기 되면은 들어야 한다 해놓고 가로하고 강제 이행은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 안 제가 되나요? 그 부분을 전문가 이 담당자가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서 그래요? 이 문구를 했을 때 제가 1시간 정도 얘기를 하다 지금 교수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아하. 의견을 들어야 하되 다만 그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서로 간에 정확한 의사 합치가 되는 거다. 협상이 됐네요. 네. 협상이 됐어. 저도 이런 이렇게 걸 하면 제시했었죠. 되는 거네. 아니, 이 방송을 더 미리 했었어야 요거는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은 충분히 될 거예요. 본인 둘 다 양쪽 조직 모두 다 공감은 하고 있어요. 예. 의견은 사전적으로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되 다만 기속되지 않는다. 이런 수준의 서로 간의 양해는 돼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 합의는 충분히 타협될 여지는 있죠. 아직 가능성은 남아 있다. 여기서 하나 이제 이거는 이제 여담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해석의 각도를 어디서 하느냐의 차이인데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도의회에서 예. 들을 수 있다라고 해놓은 거를 들어야 한다로 바꿨어요. 거꾸로 우리 충북과 달리 거꾸로. 제주는 반대네. 네네. 그러면 우리 충북은 들어야 한다를 지금 들을 수 있다로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인천 같은 경우도 들을 수 있다로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잘 보면 이건 굉장히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정치적인 것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정당? 네, 정당과 예. 한번 보세요. 우리 충북도는 도지사님, 도의회,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네. 전체적으로 의견 듣고 싶지 않죠, 속마음에. 제가 리얼하게 표현드리면 제주도요. 원희룡 지사 국민의힘입니다. 예. 제주도도 도의회가 다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들어야만 하죠. 도의회 입장에서 인천 민주당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게 이 자치경찰 제도의 본질 좋은데 물론 당연히 정치적 중립성입니다만 그 이면에 치열하게 놓여져 있는 것은 이런 정치적 고려가 다 있다. 어쨌든 이 두 번째 쟁점은 지금 저 두 분 말씀을 들어보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타협 가능성이 열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 부분을 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요. 세 번째 쟁점은 이 부분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 비용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도에서는 사무국 소속
인원에게만 뭐 저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 경찰 쪽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인데. 자치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 모두에게 그 도 공무원한테 주어지는 지방 공무원한테 주어지는 복지와 처우를 해줘야 된다는 자, 거예요. 이 지점에서 아까 그 서원구의 40대 남성 또 나와서 저 질문을 진짜 근거 있는 거예요? 진짜 질문을 하신 거예요? 40대 남성? 접니다, 저. 서원구에 사는 저. 아니, 그 지방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어떤 분들이 어떻게 배치가 돼서 인력이 구성이 되는 겁니까? 위원회의 위원은 7명이 있는데 거기는 좀 공모를 하는 거고 네. 뭐 변호사님이나 교수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공모를 해서 7명을 민간인으로 네. 임명을 하는 거고 그중에도 위원장을 또 선출하고 그 밑에 하부에는 많은 수가 이제 경찰관으로 채워지겠죠. 그러면 그 많은 경찰관 중에 어떤 경찰관들은 지방자치경찰 소속인 거고 그렇지 않은 소속에 있는 분들도 거기 같이 이렇게 묻혀 있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 경찰관 신분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되면은 요 부분만큼은 도에서 하고, 지원하고. 비용을 지원하고 처우를 이 도 공무원 수준으로 해주겠다는 거고 그 외에 자치경찰 업무가 있잖아요. 그걸 경찰관이 수행할 거 아니에요. 네. 그 경찰관들은 국가에서 해주는 거지 왜 우리가 해주냐. 그게 도의 입장이다. 그렇죠. 지금 그런 얘기고요. 예, 이게 이제 재정 자립도랑 아주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어렵다, 돈이 우리 없어서. 충북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시도가 30%를 넘기는 데가 의외로 없어요. 서울이나 예를 들어 서울 강남 이런 식으로 이제 100%를 넘기는 데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 자립도랑 직결되는 얘기인데 우리가 미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카운티별로 어디는 치안이 좋다 아니다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나오고 맞아요, 총격 맞아요. 사건 이런 데 많이 나는 데랑 예. 아닌 데랑 아주 천지 격차가 차이가 나잖아요. 많아요. 결국 이게 예산과 관련이 있거든요. 예산 장비 예산에 따라서 각종 이제 첨단 장비들을 더 있는 데도 있고 막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이게 재정 자립도랑 직결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건데 첫 출발은 일단 복지 포인트 후생 복리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아하. 그러면 아마 그 사무국의 인원이 경찰에서 이제 나온 분이 있을 거고 도청에서 이제 파견 나와서 이렇게 소속이 돼서 행정 지원을 한 분이 있을 겁니다. 계실 거고. 아마. 예. 그래서 다 합쳐서 한 20몇 분 될 거예요. 아하. 예. 이분들에게만 지금 해준다는 거예요. 예산. 충청북도에서는. 네네. 예. 그 예산 때문에 우리 재정 자립도 때문에. 그러면 궁극적으로 초기에는 한 30% 우리 충북 경찰의 약 30%가 자치경찰로 넘어가는데 예. 궁극적으로 보면 약 3분의 2가 예. 쭉 이제 이게 자리를 잡아가다 보면 약 3분의 2가 생활치안 관련된 많아지겠네요. 인원들이기 때문에 예.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가는데 약 20여 분만 해당을 해주면 약 4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연간. 네. 그럼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경찰에 소속된 나머지 분들은 오. 국가에서 해달라는 게 충북도의 요구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데가 전국에 딱 3군데가 있어요. 우리 충북, 네. 광주, 제주. 대부분 다 재정 자립도가 낮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나머지 그 공무원들에 대한 건 해달라 이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과연 책임과 권한의 문제거든요. 권한은 우리가 갖는데 책임은 안 질 거냐 이 논의거든요. 아하. 이게 어떻습니까? 도는 현재를 보고 있는 거고 그 도 경찰청에서는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보안 경찰 업무, 행정 경찰 업무가 자치 경찰로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당연히 부담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향후에 그렇게 될 거니까 이런 예. 규정을 미리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게 도 경찰의 입장이고 예. 도는 사실 무늬만 자치 경찰이다. 기존에 국가 경찰이 하던 거 똑같은 업무를 아하. 하고 있는데 왜 도에서 자치단체에서 그 비용이나 대우를 부담해야 되냐 이런 문제지. 현재를 보고 있는 게 도의 입장이고 미래를 보고 있는 게 도경의 입장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까?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권한 있는 곳에 책임 있다, 책임 있는 곳에 권한 있다라는 게 맞잖아요. 예. 그럼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게 맞긴 맞을 건데 예. 요 과도기에는 과연 어떨까는 행자부와 기타 국가 예산과 지방 예산을 놓고 여러 가지 그 배분에 대한 협의가 다시 우리 건 충북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체적으로 있어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부산 같은 데는 뭐 깔끔하게 다 처리를 그냥 지자체에서 하는 걸로. 하는 걸로. 우리보다 이제 자립도가 좋으니까 아마 그랬겠죠. 이거요. 해당 현장에 계신 경찰관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경찰 공무원들. 이분들이 굉장히 민감해 하세요? 누가 그럼요.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니 누가 부담이 아니라 누가 혜택을 받는지가 민감하죠. 누가 부담이 아니라 누가 혜택을 받는. 아니 받는 분이야 뭐 국가가 하든 지자체가 하든 예를 누가 들어 혜택을 받느냐? 누가 그 혜택 받느냐. 받는 사람이 내가 될 거냐 말 거냐? 근데 초기의 혜택은 그 사무국에 있는 분들만 혜택을 준다 하니까 이게 지금 1인 시위까지 가는데 아주 결정적 계기가 되는 거죠. 아, 예. 그
취지군요. 그 여기서 이게 왜 이게 결정적이냐면요. 하나 이거 말씀드릴게요. 경찰분들은요. 입직 경로가 일단 다양해요. 그래서 예. 승진할 때도 보시면 경찰대 출신이냐, 순경 공채냐, 순경 특채냐, 간부 후보생이냐, 그다음에 사법고시 행정고시 특채냐, 굉장히 다양한 입직 경로가 있고 여러 경쟁들이 있는데요. 네. 만약에 복지 이런 게 이렇게 상대적으로 소외됐다거나 뭐 더 처진다라고 하면 자, 자치경찰에 누가 지원할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법고시 출신 검사분들 똑같고요. 최고 꽃이 항상 어딥니까? 수사 파트죠. 특수. 그렇죠? 대부분. 특수부 이런 데들이 꽃으로 검찰도 그렇잖아요. 경찰도 결국 특수수사 이런 쪽에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가거든요. 결국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도 지금 느낄 수 있겠어요. 아주 큰 걱정 중에 뭐가 있냐면 제가 그 청년위원장 하면서 공무원들 54명을 이렇게 파견을 받아 봤을 때 네. 소위 말하는 에이스 공무원들이 나오기를 꺼려합니다. 왜 파견직은 밀려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현실이었어요. 지금도 아마 큰 차이 없을 겁니다. 현 정부도. 그러면 자치경찰에 가는 게 과연 굉장히 유능해서 내가 자원해서 간다. 이런 부분하고 좀 아마 경찰 내부에 여러 설왕설래가 있을 거예요. 지금 공수처 뽑는데 잘 지원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마찬가지로 정말 유능하고 괜찮은 분들이 적극 지원해서 가게 하는 이런 부분까지 장기적으로 맞물려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절차는 5월 달부터는 뭐 시범 운영한다고 그러고 7월부터는 본격 시행한다고 그러는 건데 남은 절차는 지금 뭐가 남아있는 겁니까? 일단은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기 때문에 이게 4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바로 이제 조례 규칙 심사위인가 거기 거치고 상임위 거쳐서 본회의에서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나겠죠. 그 절차가 지금 남아있는 그렇죠. 거예요? 꼭 여기서 하나 제가 당부이자 꼭 하나? 또 당부. 우려인데 당부이자 우려? 정치적 중립이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지금 경찰위원회에서 인사 문제 승진 이런 부분을 많이 관여하기 때문에 선거철만 되면 이게 지금 우려되는 게 너무 강하게 정치적 입김이 들면 결국은 승진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이 정치적의 이 입장에 따라서 줄을 서야 되는 나쁜 저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처음 단계에서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주면서 제도를 운용해야 되겠다. 문제는 지금 이 도하고 그 경찰 간의 이 분란이나 다툼, 갈등을 조직 이기주로 바라보는 건 잘못된 시각이에요.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현 정부의 부실한 그 뭐라 할까 제도 개혁 이런 데서 비롯된 것 같아요. 정확한 플랜과 정확한 법령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빨리빨리만 하다 보니까는 밑에서는 그 과부하가 걸리고 이런 다툼이 생긴 거죠. 사실은 조직 이기주로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현 정부의 좀 졸속 입법이랄까, 졸속 제도 개혁 이런 부분이 문제가 시발이 됐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끝내기 한판으로 시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 정부가 이제 뭐 검찰 개혁이다, 사법 개혁이다, 수사권 조정이다, 그다음에 요번에 자치 경찰이다 이렇게 뭐 많은 제도, 지금 너무 많은 제도를 넣는데 사실 구체적인 명확한 비전도 없고 뭐 전문가 의견 수렴도 없고 여야 합의도 없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너무 좀 이게 번개불에 콩 볶는 그런 그림이 나오나요? 직접 그리셨구나. 뭐 공수처다, 중수청이다, 국수본이다, 뭐 자치경찰이다. 이 담당자들 도나 지금 자치경찰 얘기 나왔지만은 도나 지금 경찰 관계자도 자치경찰이 구체적으로 뭔지 몰라요. 너무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그 과부하가 지금 현장에서 지금 당장 요번 이 자치경찰 그 문구 조정처럼 이런 갈등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너무 졸속적으로 헌정 질서를 바꾸는 건데 너무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적절한 비유가 아닌가 생각이 또 드네요. 교수님. 이번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기관 대 기관이 싸우면 이제 헌재 권한쟁의밖에 마지막 절차는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진짜 희생되는 건 우리 국민이고 지역민이죠. 우리 도민들이죠. 수구이제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아주 유행을 하고 있죠. 수구이제 민주주의. 그거를 이제 행정고시 출신 그 행정학의 대가인 권기현 교수 같은 분들은 성찰성 민주주의라고까지 해요. 서로 수기하고 한 발씩 물러서고 반성할 거 반성하면서 합치점을 만든다. 이런 부분이 정말 이번 자치경찰 논쟁을 계기로 해서 도와 경찰, 기관 대 기관이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논쟁이 자치하면서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거거든요. 성찰, 수기를 거쳐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그런 협상이 잘 돼서 지역민들한테 혜택이 가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